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유제약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000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 6월 29일 3시 3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유유제약 오늘 3%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유유제약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급등을 보이는 시점과 지난해 좀 급등을 보였을 때에는 진단키트 관련 부분들, 사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급등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신속 항원 진단키트의 수출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유유제약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뭐 유유제약이 진단키트 사업을 뭐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SD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이 진단키트의 수출과 유통을 이제 유유제약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냈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 조정 흐름들을 보이다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의 수급이 이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3차 유행 이후 월요일 기준 최다 코로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상승이 진단키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치매 관련 이슈 속에서 치매 이슈 속에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고, 유유제약도 같이 좀 뜨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옆으로 좀 기어가다 오늘 좀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위로 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11,000원대를 하나의 저항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비록 일봉상 음봉의 거래량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거래량이 6월 24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의 저점이 9,000원대거든요. 그래서 9,000원대와 당분간 이 11,000원 사이에서의 하나의 좀 박스권을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이 됩니다. 갭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거래가 되지 않고 발생된 이 공간을 말하는데,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갭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유제약이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낸 이 갭은 그냥 보통 갭입니다. 보통 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런 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메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돌파 갭도 있고 뭐 소멸 갭도 있고 뭐 별의별 갭이 다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발생된 갭은 이제 보통 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보통 갭은 결국에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지, 뭐 오래 걸리느냐 늦게 걸리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이 갭이라는 게 메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유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좀 이번 하락을 통해서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좀 갭을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갭을 메우면서 저는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9,000원대는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기회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때 터진 거래량이 음봉의 거래량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분봉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장 초반에 시초가가 떴고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매수의 흐름들이 동시호가부터 강하게 유입됐고, 장 시작하고도 강하게 또 유입되면서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1분봉으로 봐도, 1분봉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1분봉이나 이런 걸 보면, 이때 보면 1분봉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왔죠.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입니다. 이후에 주가의 탄력은 빠른 속도로 위축됐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탄력은 떨어졌지만, 이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 전혀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터진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강한 매수의 수급이 좀 들어온 게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9,000원대 정도를 기점으로 일봉상으로 보기에는 음봉이지만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저거는 긍정적인 거래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위로는 11,000원, 아래로는 9,000원에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딱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멈춰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매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면 수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지 라인인데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손절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박스권의 중간에서는 뭐 어떤 이제 그 매매나 이런 매수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이 중간에서는 위로도 열려 있지만 아래로도 열려 있는,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또 됐다면 또 위로 슈팅을 주는 거고, 그게 없었다면 이제 좀 쉬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밑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방향으로 좀 선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서 갭을 메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하단 영역에 들어오는 9,000원대 근처가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의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준다면 11,000원대가 기술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유유자약은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다음 달에 도쿄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에 전 세계인이 모이는 이런 올림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새롭게 이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새롭게 이제 코로나 발생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나름 방역을 하겠죠. 방역도 하고 뭐 진단도 할 텐데, 사실상 그 수많은 사람들 뭐 유전자 방식으로 해 가면서 뭐 6시간, 7시간씩 걸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도쿄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수요 증가 속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SD 바이오 센서가 7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이제 진단 키트를 유통, 수출하고 있는 유유제약이 어느 정도 뭐 지분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사업적인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까 SD 바이오 센서 상장의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뭐 안구 건조증이나 전립선 비대증, 뭐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부터 시작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진단 키트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최근에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든지 다음 달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인 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 오늘 빠지기는 했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가격만 빠진 거지
뭐 물량이나 이런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뭐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하락은 나중에 주가가 좀 하락이 안정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반등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 없는 하락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이 9,000원대에서는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가운데는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만 하면 그날 시장의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또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거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유유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